리버풀이 3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단독 4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답답한 점들은 존재합니다. 아마 리버풀 경기를 계속 팔로잉하신 팬분들은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점검,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 보강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된 영상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지공 상황. 최근 리버풀이 승점을 드랍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공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치른 울브스전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어요. 최근 슬롯 감독은 의도적으로 중원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즌 초부터 불안했던 중원에서의 장악력을 올리기 위함이겠죠. 울브스와의 경기에서도 맥락은 비슷합니다. 슬롯 감독은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유지하되 키에사를 선발 출전시켜 우측 윙어로도 활용할 수 있는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공 상황 시에는 양 풀백을 적극적으로 전진시켜 2선 라인에 무려 5명의 선수를 일자로 배치시키는 형태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비르츠와 키에사는 각각 반대발 성향을 이용해 안쪽으로 좁혀주며 중앙에서의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만들고 커티스 존스와 흐라벤이 뒤쪽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리버풀 공격의 핵심은 왼쪽 10번 역할을 맡은 비르츠와 케리케즈, 커티스 존스의 삼각형 구도입니다. 세 선수는 뒤로 물러선 상대 수비진의 균열을 만들기 위해 서로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바꾸었고, 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선수들, 특히 비르츠는 자신의 창의성을 활용한 패스 혹은 드리블을 통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소신 발언 하나만 해보자면 문제는 키에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기에 너무 냉정한 평가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번 경기만 놓고 봐서는 키에사는 상당히 애매했어요. 기본적인 볼터치 미스는 물론 공간에서의 움직임도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죠. 슬롯 감독이 왜 그동안 키에사를 중용하지 않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간다고나 할까요? 결국 키에사가 위치한 오른쪽에서의 공격력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자 상대 수비는 본능적으로 비르츠가 위치한 왼쪽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르츠는 순간적으로 오른쪽 공격에 가담합니다. 여기서 경기 흐름을 읽는 비르츠의 천재성이 발휘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기서 놀라웠던 것은 비르츠가 키에사의 위치를 고려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리버풀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프림퐁의 전진으로 키에사가 사이드로 빠지자 비르츠는 순간적으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물론 해당 장면은 프림퐁의 적극적인 드리블과 전진성, 그리고 흐라벤베르의 침착한 마무리가 돋보이는 장면이긴 하지만 비르츠의 움직임 또한 결코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비르츠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자 팀의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비르츠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돋보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 공격을 끊어낸 리버풀이 역습에 나섭니다. 그리고 에키티케가 왼쪽에서부터 드리블을 시작하죠. 그리고 에키티케의 위치를 확인한 비르츠는 중앙에서 침투를 시작합니다. 케리케즈의 움직임도 훌륭했습니다. 그는 상대 수비를 왼쪽으로 끌어당기며 공간을 만들어냈고, 에키티케의 패스를 받은 비르츠는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했죠. 최근 리버풀은 공격 루트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빠른 전환을 통한 공격이 아닌 중원에서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공간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플로리안 비르츠고요. 트랜지션 상황. 그럼에도 전환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여전히 리버풀이 가지고 있는 숙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전환 상황이란 공격에서 수비로의 전환은 물론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아가는 역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간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중하위권 팀들이라도 90분 내내 찍어 누르는 축구를 하기는 힘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습은 모든 팀들에게 꼭 필요한 공격 옵션입니다. 특히 리그 타이틀을 노리는 팀들은 어느 정도는 패턴화된 공격 루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시즌 리버풀은 살라를 주축으로 하는 역습이 거의 주무기에 가까웠던 팀입니다. 역습으로 인한 득점 14회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리그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올 시즌 리버풀의 역습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역습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듯해요. 이 부분은 슬롯 감독
감독 전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리버풀 선수단을 보면 역습에 능한 선수 자체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 맥칼리스터는 볼을 전진시키는 데 능한 선수라기보다는 볼을 안전하게 지키는 능력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또한 살라의 폼이 떨어진 지금 속도감을 살릴 수 있는 윙포워드가 없다는 것도 크죠. 은구모아가 있기는 하지만 왼쪽 10번으로 비르츠가 출전하는 순간 그의 자리는 애매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오른쪽 사이드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리버풀엔 그럴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키에사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공격에서 수비로의 전환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수비와 미드필더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몇 경기에서는 커티스 존스가 해당 위치를 효과적으로 커버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정감을 찾기는 했지만 허존도 결국 전문적인 6번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떨어진 맥칼리스터의 폼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올 시즌 마카는 기본적인 미스 자체가 많아진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특히 마카는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턴오버가 너무 많은데 이는 계속해서 팀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죠. 그나마 가짜 9번으로 활용될 때는 조금 낫긴 한 것 같은데 이마저도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하면 플랜 A로 활용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아무튼 이제 리버풀은 전환 상황에서의 약점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리버풀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보강 포인트. 현재 리버풀이 보강해야 하는 포지션을 정리해보자면 속도를 살리는 돌파 유형의 오른쪽 윙포워드, 톡백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대의 역습을 저지할 수 있는 6번 미드필더, 그리고 당연하게도 센터백입니다. 물론 폼이 떨어진 맥칼리스터의 대체자, 이삭의 부상 아웃에 대비하는 백업 공격수 등 약점이 되는 모든 포지션을 보강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선수만 다 바꾼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특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보강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구단들은 시즌 도중에 팀의 핵심 선수를 내보내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리버풀은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센터백, 윙포워드, 3선 미드필더 순입니다. 우선 센터백은 반드시 보강해야 하는 포지션입니다. 현재 리버풀은 코나테의 폼을 떠나서 그냥 센터백 뎁스 자체가 너무나도 얇은 상태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코나테가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강해야 할 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코나테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고요. 마크 게이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백업 수비수 보강이라도 해야 합니다. 장기 임대가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주전급 센터백이 필요합니다. 91년생인 반다이크의 폼이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상 여름으로 미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윙포워드입니다. 세메뇨가 맨체스터 두 팀 중 하나로 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에 리버풀은 다른 선수들을 고려해 둬야 합니다. 현지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 바이언의 마이클 올리세, 브라이튼의 민테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현지에서는 비니시우스 관련 기사가 꽤나 많이 보도되고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살라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3선은 현실적으로 여름으로 넘기는 것이 나은 선택이고요. 괜히 아무나 데려와서 돈 낭비를 하기보다는 여름에 확실한 선수를 영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엘리엇 앤더슨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오늘은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 대비해 현재 리버풀의 상태와 영입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영입 리스트에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리버풀에 필요한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박고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